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데뷔 전 이혼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며 아픔을 겪게 되죠. 과거 이경영이 37살의 나이가 되던 때 12살 연하의 슈퍼 탤런트 출신 임쌤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경영 결혼 문제로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꿋꿋이 밀고 나가죠. 사랑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이런 선택을 했겠지만 이경영 인생의 부부는 불과 1년 만에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경영의 이혼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지만 측근에 따르면 10년 7개월 만에 별거 생활을 했고 아내가 딸린 유부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지만 그는 어머니를 자신을 이혼한 것과 연관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제가 혼인을 하고 이혼하기까지 며느리가 차려준 밥 한 번 못 드셨지만 일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라며 털어놓기까지 하죠. 진짜 이유는 성격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경영 전 부인 임쌤의 씨의 이혼이나 출산 문제 등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둘 사이의 성격에 잘 맞지 않으니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궁금해할 수 있는 이경영 자녀 및 아이 문제는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낳았다고 하며 아내와 딸 임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나의 1990년생인데 전 아내인 임쌤이와 나이 차이는 12살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경영 재혼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더군요. 탤런트 은퇴한 임쌤이는 남편 여상민 전 모델 라인 ENT 대표와 재혼한 소식이 들려온 바 있는데 임씨는 지난 2003년 5월 극비 웨딩 마치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모델 라인 ENT의 마케팅 패션 부분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이경영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높은 연기력으로 영화계에서는 존경받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설수에 휘말리며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에 흠집이 생기기도 했었죠. 한편 당시 사건이 무죄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불미스러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연루돼 오랜 기간 공백을 가졌었는데요. 끝내 이경영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노출 빈도가 잦아지자 최근 그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결과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는데 이경영이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것인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경영 관련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합니다. 게시물에는 그가 지난 2012년과 지난 2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언급한 부분과 더불어 2002년 벌어진 문제 사건 관련 기사 링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즉각 이경영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련 기사를 링크한 누리꾼은 2002년 8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경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까? 당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이경영과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이경영은 미성년자 이모 씨 당시 18세와 3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영이 처음 성관계 때만 이 씨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양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을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경영은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관계 당시 여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은 몰랐다. 그리고 대가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었습니다. 이경영이 상대방을 미성년자였음을 인지와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가 첫 번째 쟁점이 경영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21살이라고 들었다. 그때 그 아이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다. 고등학생이라고 했다면 제지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다가 윤모 씨가 고등학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것 같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전개됩니다. 당시 이 양의 외모는 성숙했기에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경영 증언에 일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두 번째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털어놓았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진작 얘기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삼촌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혀왔는데 더 이상 성관계를 할 수 있겠는가. 한때 개인적인 욕망을 참지 못했던 게 부끄럽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영화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이원구 부장판사 인천지법 형사합의 11부 이경영이 몽양과의 첫 번째 성관계 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나 두 번째는 성관계 전 이 양의 나이를 말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 즉 두 번째 성관계 전에 이경영의 상대방을 미성년자를 임신했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다. 두 번째 쟁점이 경황의 성관계가 대가성이 있었는가. 그 아이는 나를 만나려고 일산으로 자주 찾아왔다. 한 번은 인천 가는 택시를 잡아주고 기사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택시비 하고 나오면 손님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여관에 취직하기 직전 백화점에 초콜릿과 과자 음료수 등을 사러 간다고 할 때 10만 원을 충주 영화 촬영장에 찾아왔을 때 고속버스 위하라고 3만 원을 줬다. 그리고 올해 2002년 3월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 삼촌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기에 갈 때 역시 택시비 하라고 3만 몇천 원 3만 5천 원인지 3만 8천 원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게 전부다. 성관계와 상관없이 준 것이다. 차비를 준 이유는 그 아이의 집이 인천이다. 그 아이가 일산으로 왔고 일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택시비를 주었던 것이다. 지난 3월에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사무실 직원에게 차비를 줘서 보내야겠는데 돈 좀 있냐고 물었더니 3만 몇천 원이 전부다라고 해서 직원에게 그 돈을 빌려서 아이에게 건넸다. 영화 출연을 미끼로 이경영 성상납을 받았든가 또한 성관계를 조건으로 배우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는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말을 쉽게 받을 사람도 아니다. 지금까지 배우로 감독으로 살아오면서 뭘 해주면 뭘 받는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 윤 씨가 그 아이에게 영화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 지나가는 역할이라도 자리가 비어있으면 단역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잘 보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 성상납을 받은 사람도 성상납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출연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맹세할 수 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윤 씨는 결과적으로 성상납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나뿐 아니라 방송 작가 등에게 이 양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을 보니 이양 측은 이경영으로부터 3만 원과 10만 원을 받았으며 영화 몽중의 내 시나리오를 받는 등 실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섹스였다. 또한 이경영뿐만 아니라 윤모 씨가 방송 작가 이모 씨를 소개시켜줬고 에로 비디오를 찍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두 남자가 있다. 당시 이 여성뿐만 아니라 방송 작가 이모 씨와 두 명도 항상 조사를 받았다. 이경영은 시나리오 지식을 줄 당시는 이미 캐스팅이 끝난 상태였고 배우 지망생인 이 양이 엑스트라라도 출연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한번 읽어보라는 뜻에서 준 것뿐이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 차이는 팽배했고 재판부는 당시 증거를 감안하여 이경영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이원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영이 제작한 영화에 이 양을 출연시켜줄 것 같은 느낌을 준 점도 인정된다. 즉 성관계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결국 이경영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신이 이 모양은 룸사롱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고생이라기보다는 영화 출연을 목적으로 이경영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이 컸습니다. 이경영은 그 아이는 자기를 영화에 출연시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 나와의 대질신문 때 키워주는 거 아니냐. 나를 만지고 했던 것은 출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삼촌이 나를 영화에 출연시켜줬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을 듣고 그 아이에게 영화에 출연은 안 시켜줘서 안가품으로 골탕 먹이는 것이라면 너무 이기적이다. 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조차도 버리고 싶을 정도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성상납을 하면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 아이는 그렇게 성관계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은 없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복수심이 있는 것 같다. 확실히 이 모양은 영화 출연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영화 보조 간호사라는 성인물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으며 영화 출연에 대한 욕망 역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든 없든 어른이 이것을 이용했다면 어른의 잘못인 거죠. 어쨌든 이 모양의 과거와 직업은 무엇이 필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경향이 꽃뱀에게 물린 것이 아닌가 하는 동정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아니 여자가 돈 노리고 한 거든 뭐든 저 사람이 미성년자 성매매한 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여자가 나랑 원조교 제안하면 죽인다 한 것도 아닐 텐데 정상적인 인간이면 이러면 안 된다 훈계해야지 좋다고 해놓곤 우리나라가 아동,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성범죄 처벌이 형편없으니까 저런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오고 뻔뻔하게 처벌하는 거다. 그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잖아. 그냥 범죄자지 뭐. 변명 말고 그냥 반성 좀 하면 안 되나?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고 앞. 이경영 배우랑 본인 이미지랑? 걔 잘 맞냐. 이런 사람이 버젓이 브라운관에 얼굴 내미는 거 보면 무섭다. 마치 무죄인 양. 아니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1도 없네. 분노? 미성년자 건드려 놓고 미국이었음 사형이다. 지가 피해자인 것 마냥 말 안 해와.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놓고 차비 주며 미성년자 건드려 놓고 와. 결과적으로 성착취 안 들켰으면 그만인데 들켰으니 짊어지고 부끄럽게 살아가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이분 때문에 부부의 세계 안범. 진짜 너무 신경 쓰임.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한 번 저지른 잘못이 사과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낙인 찍힌 것처럼 평생 꼬리표로 달고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경영 내부자 연기할 때 별로 어려움 없었겠네. 특히 폭탄 육봉샷. 존나 속으로 재밌게 했을 듯. 배우 지망생한테 영화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잖아.